배고픈데 밥통에 밥이 없을 때, 퇴근 후 술 한잔 생각이 날 때, 쓸쓸하고 외롭고 우울할 때, 같이 하실 분이 없으신가요? 친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어디서부터 써야 할지 화가 나서 술도 한잔하고 울고, 어디서 말도 못하겠고 여기다 술김에 주저리 씁니다. 정말 드라마 같은 일이 저희 시댁에 생겼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얼마 있다가 시아버님이 쉽게 얘기해서 밖에서 아이를 낳아왔습니다. 당연히 집이 발칵 뒤집혔죠. 저는 남부끄러워서 친정에는 아무 말 안 했어요. 그 아이는 잘 자랐습니다. 조금 더 얘기하자면 그 아이는 시댁에서 키우기로 했고, 애엄마는 아이를 낳자마자 거의 도망가다시피 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시어머니가 5천만 원인가 해줬답니다. 그 뒤에 제가 임신을 했고, 저희 부부에게는 현재 5살이 된 남아가 있고, 저희 막내 도련님은 올해 7세입니다. 지금부터는 편의상 막내 도련님을 막내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다가 누구나 우려하던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시아버님이 돌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얼마 뒤 시어머니까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여기다 다 안 써도 다들 짐작하시겠지만 참담했습니다. 결국 7세 막내를 저희 부부가 키우기로 했습니다. 그 결정의 과정을 모두 여기에 쓸 수는 없지만 저 역시 많이 울고 기도하는 고난의 날들이 있었습니다. 시댁 남매들 중 저희 부부가 가장 가정 형편이 좋습니다. 제가 친정에서 물려받은 재산이 조금 있어서 저희는 다른 가족에 비해 부유한 편이라서 저희가 맡기로 한 겁니다. 물론 저희 친정 부모님들도 난리가 아니었죠. 그런 힘들었던 과정은 여기에 다 쓰지 않겠습니다. 저희 집에는 아들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입주 베이비시터 이모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모님께 돈을 좀 더 주고 막내 도련님도 같이 봐주고 있습니다. 이모는 일을 5일 하시고 주말은 쉬고 저와 제 남편이 아이들을 돌봅니다. 그리고 2주에 한 번 정도 주말에 친정부모님이 저희 집에 오셔서 아들을 돌봐주시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친정부모님이 정색을 하시더니 지금은 막내 도련님도 손주처럼 잘 대해주십니다. 사실 이 드라마 같은 일 때문에 남편과 몇 번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고 얼마 있다가 시어머니께 막내가 썼던 물건들을 잔뜩 얻어왔습니다. 같은 남하고 그래서 별 생각 없이 받아왔고, 애야 워낙 빨리 자라니까 그냥 막내 거 말고도 다른 친구들 거도 좀 얻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남편이 엄마한테 얻어온 옷 같은 거 당장 내다 버려 라고 소리를 지르고 버럭해서 한번 크게 싸웠네요. 그리고 작년 하반기부터 막내 도련님과 저희 가족이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막내는 예절도 바르고 의젓합니다. 그 어린 게 저에게도 꼬박꼬박 형수님하고 제 남편에게는 큰형님 그러면서 존대도 쓰고 제 아들도 마치 형처럼 살갑게 챙기기도 합니다. 큰 말썽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애기니까 가끔은 저한테 혼나기도 하고 뭐 평범한 어린아이입니다. 중간중간에 자꾸 눈치 보는 게 있어서 사실 보고 있으면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 뭐 저는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막내 유치원 문제로 한번 저희 부부가 엄청 크게 다퉜습니다. 막내를 영어 유치원 보내려고 했습니다. 저는 이왕 이렇게 된 거 잘 키우고 싶은 맘이었죠. 그랬더니 남편이 아직 우리 애도 영어 유치원을 못 보내는데 쟤를 왜 영어 유치원을 보내냐 라면서 승질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직 우리 애는 어리니까 영어 유치원 안 보내는 거고 우리 애도 7살 되면 영어 유치원 보낼 거라고 그러면서 크게 또 다퉜네요. 결국엔 지금은 영어 유치원 잘 다니고 있습니다. 이모가 그러는데 평소에는 그 어린 게 제 아들을 조카라고 엄청 챙긴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제 아들도 막내를 좋아합니다. 아직 천지분간 못하는 제 아들은 막내에게 삼촌이라고 했다가 형아라고 했다가 뭐 그러면서 엄청 졸졸 쫓아다닙니다. 문제는 제 남편입니다. 평소에도 사실 둘을 차별하는 게 느껴집니다. 물론 제가 그러지 말라고 남편한테 주의를 주긴 합니다. 그러다가 오늘 또 크게 싸웠네요. 오늘 남편이 무슨 모임에 갔는데 얼큰하게 취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들이 먼저 쪼르륵 나와서 아빠 그러면서 안기더라고요. 저도 나왔고요. 그런데 조금 늦게 막내가 나왔는데 남편이 막내한테 짜증을 내면서 너는 뭐 하는데 형이 왔는데도 늦게 나오냐 그럴 거면 너네 집으로 가 그러는 겁니다. 제가 너무 당황해서 왜 그러냐 그러고 남편은 또 화내면서 너는 왜 쟤만 감싸고 노냐 그러면서 결국 큰 소리 내면서 싸우고 막내는 죄송하다고 울고 아들은 형 오니까 따라 울고 뭐 난리였습니다. 남편이 성질내면서 나갔는데 아까 시어머니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집 나가면서 시어머니 병원으로 가서 자는가 보더라고요. 사실 오늘은 남편의 첫 사적 외박이네요.
저는 지금 애들 겨우 달래고 서지에서 그냥 조용히 술 한잔하고 있는데 눈물이 왈칵 납니다. 이렇게 쓰다 보니 제 남편이 쓰레기 같은데 사실 남편은 저랑 연애하면서 최근까지 누구에게도 악한 소리 한 번 안 하고 저랑도 싸운 일이 없었습니다. 참 순하고 인성 올바른 사람입니다. 시아버님도 바람둥이 같은 할아버지는 아니었고 명망 있으시고 참 좋은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그러더군요. 내 롤모델은 아버지였어. 인자하고 기품 있고 때론 엄하고 때론 친구 같은 아버지가 좋았어. 나도 결혼해서 아버지가 된다면 내 아버지 같은 아버지가 되고 싶었어. 아버지는 엄마한테도 참 잘하셨지. 두 분 평생 사시면서 큰 소리 한 번 안 내시면서 사셨어. 근데 밖에서 아기를 데려온 순간 그 평생 봐왔던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진 거야. 얼마 전 어버이날이었잖아요. 막내가 그린카드를 3개를 만들어 왔습니다. 형수님께, 큰형님께, 어머니께 이렇게 만들어 왔는데 너무 기특하고 마음이 아파서 제가 다음날 월차 내고 막내 데리고 시어머니 병실로 데리고 갔네요. 근데 그 조그만한 게 자기 엄마한테 그러더군요. 자긴 잘 지낸다고, 엄마 빨리 나와서 같이 살자고. 그러면서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자기 엄마 손을 꼭 잡는데 제가 다 왈칵 눈물이 나더라고요. 누구 말대로 하늘은 머리 둔 짐승은 기르는 게 아니라고 하죠. 저도 불안합니다. 이렇게 저는 애틋한데 이 막내가 중학생이 돼서 힘들게 하면 어쩌나. 아님 나중에라도 형수가 자기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하면 어쩌나. 하지만 지금은 그 불안감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아이가 잘 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인내하는 수밖에요. 남편도 이성적으로는 알지만 가슴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막내한테 잘하다가도 문득문득 저놈 때문에 자기 엄마가 고생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마치 지금 남편은 사춘기 아들 보고 있는 기분입니다. 근데 쓰다 보니 웃기네요. 원래 이 글의 주인공은 제 남편이 아니라 저여야지 맞는 거 아닌가요? 제가 남편처럼 막 저렇게 방황하고 남편이 여기에 글 써야 하는 것 같은데 이건 거꾸로 되었네요. 현실적으로 지금 가장 큰 걱정은 남편이 막내한테 계속 저럴까 봐요. 남편은 사실 저랑 교제부터 여지껏 욕 한 번 하는 걸 못 봤는데 막내가 집에 오고 나서부터는 성격도 조금 사나워지고 예민해졌으며 술 마시는 횟수도 꽤 늘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보고 있으면 우울증 증세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족들 다 같이 병원 가서 가족 상담을 받을까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댓글입니다. 남편이 안 되긴 했어요. 배신감이 클 거고 잊고 살고 싶어도 이복 동생이 눈앞에 왔다 갔다 하니 잊을 수도 없고 처음엔 아내가 남편을 조금 더 이해해주면 어떨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그 정도로 싫었으면 처음부터 보육원에 보내는 한이 있어도 아이를 맞지 않았어야 하지 않나요? 아무려면 친정재산 덕에 형편 좋다고 피도 안 섞인 집안의 뜨거운 감자를 떠맡게 된 아내보다 억울하겠느냐고요. 그래요. 자기 속은 복잡해 죽겠는데 보살 강림한 것 같은 아내는 어느새 이복 시동생이랑 사이 좋아져서 하하호호 지내니 저만 속 좁은 놈 같고 자괴감 들고 그러겠죠. 그렇게 착하게 살면서 남편 본인 마음만 이해를 못 해주는 것 같으니 억울하기도 하고 그러겠죠. 본인이 실수한 거 알지만 좀 감싸주면 어때서 그 자리에서 자기를 나무라는 게 서운했겠죠. 근데 그러면요. 아내가 남편 마음에 공감해주고 남편이 어찌하든 가만히 있으면요. 그럼 다음에는 안 그럴 수 있어요? 묽고 터져서 매번 그러지 않을 거란 보장 있냐고요. 애한테 감정 쏟아내는 거 두고 보란 얘기는 아닐 거고 방법은 아이를 분리시키고 남편 달래는 건데 보통 이런 남편들이 이렇게 한다고 말려지지 않잖아요. 점점 더 심해지지. 이건 남편 본인이 상담을 받든 해서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예요. 어른이고 무엇보다 자기가 선택해 아이를 맡았으면 제대로 책임을 져야 하니까요. 남편이 불쌍하다는 글이 이해가 안 가네. 전형적인 자기 연민에 빠져서 우울증 온 거구만. 막내 데리고 와서 키우기로 결정한 게 본인 선택 아닌가? 자기 엄마가 부탁을 했든 아니든 데리고 와서 키우기로 결심을 했으면 성인답게 행동을 해야지. 잘못은 시아버지가 해놓고 떠났는데 애먼 막내가 왜 그 차별을 당해야 하는지. 걔라고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겠냐. 여기서 남편이 잘못했네, 아내가 잘못했네를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냐고. 애초에 데려오게 된 게 누구 의견이 더 컸는지도 적혀있지도 않은데 아내 탓하는 댓글은 또 뭐야. 남편 붙잡고 심리상담이든 뭐든 다녀오세요. 의외로 내 상황을 타인에게 그냥 술술 얘기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아들한테 투자할 거 뺏긴다는 느낌 안 받게 해주세요. 영어 유치원 보내지 말고 구몬을 한다든지. 아빠에 대한 원망에 아들 키우는데 방해라는 미움까지 더해지면 정서적으로 안 좋을 것 같아요. 뭐 이것도 상담받으면 전문가분이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 생각이에요.
아니 댓글들 뭐야. 이 여자가 자발적으로 데려와서 맡았다고 누가 그래? 여기 글 어디에도 그런 건 없는데. 뭐 어쨌거나 애를 데려왔으면 앞으로 나아가야지. 저게 뭐하는 짓인지. 후기입니다. 아까 새벽에 술 취해 쓴 글인데 이토록 하나하나 본인 일처럼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댓글이 너무 많아 놀랐습니다. 주작, 자작, 사실 그런 말 나올 법합니다. 남편은 시모 병원에서 자고 출근하고 밤에 시모께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미안하다. 내가 잘할게. 버티고 있어줘서 고맙다. 등등 길게 문자가 왔습니다. 저도 잘 살자, 같이 상담하러 가자 라고 답했고 남편도 그렇게 하기로 했기에 조만간 날짜를 잡고자 합니다. 300여 개의 댓글 하나하나 한 글자도 안 빼고 다 읽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댓글 중에 제가 보살인이 뭐니 써있던데 저 그런 사람 절대 아닙니다. 저도 막내가 우리 집에 오기로 결정된 뒤 오만 깽판은 다 부렸습니다. 너랑 네 동생 데리고 나가라고도 하고 술 취해서 시모께 전화해서 내가 뭘 그리 당신 집에 잘못했길래 나한테 이러냐고 악다구니도 썼습니다. 시댁 형제는 현재 이제 막 박사 끝낸 미혼 시누이, 다음 달에 출산하는 동서네. 현실적으로 하루를 맞더라도 저희 부부가 키우는 게 맞겠죠. 막내는 시모와 시부아이로 되어 있어 연락도 안 된 친모를 찾더라도 법적인 문제도 만만치 않고 그 어린애한텐 늙은 부모가 부모라 그랬다가 갑자기 생판 모르는 아줌마한테 데려다 주면서 앞으로 저 여자가 네 엄마다 라고 하는 것도 못할 짓이라는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그냥 시부모 아이로 남게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혼외 자식인 건 나중에 성인 되면 알려주려고요. 시부 친자인 건 태어나자마자 확인했습니다. 고아원 데려다 주라고 하시는 분들 꽤 있던데 그건 어디 쉬운가요? 그 아이가 비록 축복받지 못한 생명이라 하더라도 제가 아이 키워보니 설상 내 아들이 부정한 아이라 하더라도 전 못할 것 같습니다. 고아원 생각 왜 안 했겠어요? 사실 그냥 잠시 시모 다 나을 때까지만 형제들이 돈 모아 한 달에 50만원씩 아이 이름으로 보내고 서울의 시설 좋은 고아원에 위탁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시모가 울면서 저한테 거의 빌다시피 했습니다. 애가 무슨 죄냐고. 그쵸, 다들 그러셨는데 애가 무슨 죄인가요? 새남매 그동안 번듯하게 공부시키고 이만큼 사회생활하게 해주시고 조금씩 재산도 물려주시고 했는데 부모님 은혜 갚는 셈 치고 막내를 잘 돌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 관계에서 제일 화나고 억울한 건 저와 제 아들이죠. 전 저희 집으로 오기로 한 날부터 다이어트에도 안 빠지던 살이 8kg나 빠졌고 아이 계획하면서 끊었던 담배도 다시 피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내는 거 그만하려고요. 화낸다고 뭐가 더 바뀔 것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막내 들어오고 일주일 휴가 내고 애는 친정에 보내고 거의 5일을 무작정 술만 마셨네요. 어느 날 제가 술 취해서 막내 붙잡고 오니까 그 어린애가 잘못했다고 울길래 정신이 들더라고요. 어리다고 모르지 않습니다. 저도 막내보다 어릴 때도 맏딸이라고 친가에서 엄마가 구박받아서 울고 있으면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하면서 울기 일쑤였습니다. 저도 이 막내가 어떻게 커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장남으로서 아버지에 대한 깊은 실망감과 상실감이 어떤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지금은 제가 주어진 이 상황에 대해 최선을 다해보려고요. 누구 말대로 돈 있어서 입주임 못 쓰니까 종일 애들 안 봐도 되니 덜 미운 걸 수도 있네요. 그런 면에서는 경제적으로 사정이 되는 게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시모가 완치되면 당연히 시모께 보낼 겁니다. 그게 막내한테도 좋죠. 하지만 예후가 썩 좋은 게 아니라서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어른으로서 책임지는 모습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부모님도 당신들의 치부임에도 불구하고 막내를 키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제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복받고 싶어 막내를 맡은 것도 아니고 우리 아이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 맡은 것도 아니고 돈 자랑하려고 맡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것도 불교에서 얘기하는 인연인 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이 좀 더 길게 행복할 수 있는 길을 택하고자 합니다. 막내는 최선을 다해 돌보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시고 같이 고민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온라인상의 따뜻함을 느끼네요. 그리고 이 글은 안 지우고 제가 힘들 때마다 곱씹으며 읽겠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동안 여기에서 이런저런 글들만 봐왔지 제가 이렇게 쓰게 될 줄은 몰랐네요. 처음 쓰는 글이라 두서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제 이야기를 적어보려 합니다. 저는 올해 6년차에 접어드는 결혼 생활 중인 2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20대 초반에 남편을 만나 알콩달콩 연애 후 결혼을 하여 여느 부부들처럼 싸우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그런 결혼 생활을 하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였기에 남편은 그때 당시 군대를 가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라 돈을 모으고 군대를 가야겠다 싶어
서로 열심히 일을 하며 지내왔습니다. 참고로 아이는 없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올해 남편이 군대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입소식 때 들어가는 남편을 보고 서로 안고 울고 그렇게 보낸 후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3일 뒤 남편의 첫 전화를 받고 울컥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통화를 끝낸 뒤 그 다음 주 남편의 훈련병 번호와 소대 번호가 확인이 되어 인터넷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어딘가 익숙한 듯 모르는 여자의 이름으로 내 사랑 김방구라는 제목의 편지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친구가 장난을 치는 걸까 싶은 마음으로 남편한테 전화 오면 물어봐야겠다 싶어 그냥 넘어간 후 그날 저녁 마침 남편이 전화가 와서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이 바람을 피웠더군요. 억장이 무너지고 배신감에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로 시어머님과 통화를 하며 겨우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순간적인 바람일 수도 있으니 일단 남편의 말도 들어보고 생각을 해보자 싶었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남편의 휴대폰이 있었습니다. 평소 남편이 본인 휴대폰을 만지는 걸 극도로 싫어하여 그동안 폰을 들여다보지도 않았는데 여자의 촉이 오더라고요. 잠금 설정되어 있는 걸 삼성 계정을 통해 풀어 확인을 했는데 엄청난 판도라의 상자를 제가 연 거였습니다. 숨긴 파일에 있는 모르는 여자와 다정하게 찍은 수많은 사진과 민망한 사진들, 친구 집에 간다고 했던 그날의 예약한 펜션 문자 내역 등 사진 날짜를 보니 1, 2년 전은 되더라고요. 손이 떨리고 몸이 차가워지면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카카오톡에 있는 그 여자에게 연락을 해서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여자는 남편이 대학 다닐 때 같은 과 동기였던 여자였고 4년 동안 만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하는 말이 결혼한 줄은 전혀 몰랐어요. 라며 본인은 몰랐던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듀얼 폰 번호로 번호를 하나 더 개통해서 그걸로 그 여자와 연락을 주고받았더라고요.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4년 동안 어떻게 그 얼굴로 연기를 하며 저를 속이고 그 여자를 만나고 다녔는지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와 약속을 잡아 만나서 그동안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마어마하더라고요. 4년 전 남편이 먼저 연락을 해서 사귀게 되었고 최근까지도 연락을 계속했고 제가 결혼식을 늦게 올려 작년에 올렸는데 결혼식 하기 전주에도 만남을 가졌고 신혼여행 가기 전날에도 만났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군 제대하면 결혼을 하자며 스몰 웨딩 결혼식장도 알아보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가 저와 결혼한 사실을 믿기 힘들다고 해서 혼인 증명서도 떼어서 보여줬습니다. 이런 일은 사랑과 전쟁 같은 드라마에서나 볼 줄 알았는데 나한테 벌어지다니. 여자 얘기를 들어보니 저희 신혼집으로 시작했던 원룸에도 제가 없을 때 데리고 왔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그 여자한테는 고모부가 돌아가셨다면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너무 치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저만 기만했던 게 아니라 저희 부모님까지도 기만을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 여자는 저희 남편과 주고받았던 카톡 내용을 모아서 저한테 보내주더라고요. 읽어보니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저와 아기 낳는 것도 제대로 낳자고 미루고 있었는데 그 여자한테는 임신을 하게 되면 낳아서 살자고 했대요. 뭐 두 집 살림하고 싶었나봐요. 어이가 없어서. 결혼 후 연도가 바뀔수록 남편은 저에게 너 왜 이렇게 살이 많이 쪘어? 반찬이 이게 뭐야? 맛자가리 없게. 라며 핀잔을 주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했었는데 생각해보니 다른 여자가 있어서 저한테 더 그랬던 것 같네요. 그동안 여자 문제로 한두 번 싸우기도 했었는데 이런 일까지 벌이고 있는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집에선 집안일도 제대로 안 도와주고 매일 게임만 하는 사람이 그 여자한테는 집안일도 척척하고 다정한 사람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여자한테는 아빠와 살고 있다고 해서 저는 남편 아빠가 되어 있었어요. 저와 어디를 갈 때마다 아빠랑 어디 간다고 했고 제가 해준 밥을 본인이 한 것처럼 사진 찍어서 보내주기도 했어요.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시댁에도 이 사실을 알렸고 저희 집에도 알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우시며 붙잡으시더라고요. 하지만 이건 붙잡아서 될 상황도 아니고 이미 너무 선을 넘어버린 일이라 이미 제 마음은 있는 정 없는 정 다 떨어지고 이젠 덤덤해졌습니다. 수료식 때 이혼장 가지고 갈 생각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얼굴에 던져주고 싶더라고요. 아직 나이가 20대 후반이라 가지고 있는 재산도 없어 소송을 걸어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그동안 누구와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6년의 결혼 생활 중에 4년이란 시간을 이놈한테 속아가면서 살아왔네요. 제가 멍청했습니다. 왜 폰을 한번 볼 생각을 못했을까요? 그저 싸우기 싫어 그냥 넘어갔던 게 화근이었을까요? 제 어린 청춘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 저만을 생각하며 새롭게 살 생각입니다. 지금이라도 이런 인간이었다는 걸 알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만 하고 이만 글을 끝내겠습니다. 야, 이 방구 같은 놈아.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 언젠간 네 눈에도 피눈물 나는 날이 올 거야. 나와 내 가족을 기만하고 얼마나 잘 사는지 지켜볼게. 댓글입니다. 글로만 읽어도 참담하네요. 내 연녀에게 욕이라도 퍼부을 상황이면 그나마 낫겠지만 이거 뭐 양쪽 두 여자분 모두 속은 거라. 악이라도 없을 때 이 사단이 난 걸 그나마 다행으로 여기시고 힘내세요. 보란듯이 더 잘 사시길 바래요. 저도 당했어요. 대학원 가서 바람나서 저랑 혼인 중에 그 여자랑 저랑 재다가 그 여자 선택해서 주변에 저랑 이혼했다고 거짓말하고 그 여자랑 상견례까지 했네요. 결국 위자료 몇 푼 안 되지만 시댁돈 탈탈 털어가졌어요.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쓰레기통에서 잘 탈출했구나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은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힘내세요. 이른 나이에 남들보다 먼저 결혼을 경험하셨고 힘든 일이지만 지금 재시작하셔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먼저 케어할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많이 힘드시겠어요. 그나마 지금 애라도 없을 때 알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시고 얼른 손절하시길 바래요. 앞으로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다음 사연입니다. 저에게는 6개월 동안 사귄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길게 사귄 것도 아닌데 기간에 상관없이 헤어질 땐 항상 힘들더라고요. 제 전 남자친구는 허세남에 말만 번지르르하고 여자 좋아하는 나쁜 남자였습니다. 제가 사귈 당시에는 그런 게 안 보였었어요. 제가 멍청한 여자였나봐요. 남자친구는 작은 업체를 운영하는 20대 중반 다른 남자들에 비해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저는 그냥 평범한 집안의 평범한 학생이어서 옷도 가방도 구두도 명품은 생각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냥 깔끔하기만 하면 괜찮다 생각하고 검소하게 하고 다녔어요. 근데 남자친구가 일하는 곳이 강남이라서 그런 건지 남친은 저에게 가방 뭐야 쪽팔려. 신발 보소. 왜 그런 걸 신고 다니냐? 옷 맨날 똑같은 것만 입네. 그러면서 항상 덧붙이는 말은 오빠 일하는데 건너편에 샤넬 있는데 오빠가 다음에 가방 하나 사줄게. 이런 말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과분한 선물 받고 싶지 않아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항상 이러고 마는 착한 여자친구였는데 물론 말만 하고 진짜로 한 번도 사준 적은 없었어요. 저는 남자친구에게 정말 잘했어요. 연락도 꼬박꼬박 잘하고 남자친구가 싫어해서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던 남자애들도 싹 다 정리하고 만나자고 하면 만나고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고 다 이해해주고 그래서 질렸던 걸까요? 연락이 점점 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절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여자랑 술 먹고 있으면 연락이나 하지 말던지 꼭 술김에 저한테 전화를 해요. 그러면 주위에 들리는 여자 소리. 야, 술이 들어간다. 쭉쭉쭉쭉쭉.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방순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스타트. 그래도 친구들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어서 항상 이해하고 남자친구 말만 믿고 넘어가줬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대학교 시험 기간일 때였어요. 다음날 전공 시험이 2개나 겹쳐서 잠도 못 자고 늦게까지 공부하고 있는데 오빠는 피곤해서 먼저 잔다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근데 멍청하게 술 먹으러 나가서 또 술김에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옆에서 오빠 누구야? 끊고 나랑 놀자. 응. 애교 넘치는 여자 소리, 노래소리. 자긴 노래 부르는 거 싫다고 제가 노래방 가자고 매일 졸라도 한 번도 가주지 않던 노래방. 여자 불러주는 노래방을 간 건지 술집을 간 건지 없어여져 갔더라고요. 나중에서야 실토하더라고요. 미안하다고. 전 그놈 때문에 밤새 화나서 바들바들 떨면서 다음날 시험 도망치고 그때 봐준 제가 잘못이죠. 자긴 여자 싫어한다고 믿으라고 그 말을 믿고 계속 만났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유 없이 갑자기 헤어지자네요. 헤어져. 너 지겨워졌어. 전 너무 갑작스러워서 계속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더라고요. 수차례 전화를 했더니 잘못 눌려진 건지 술자리에서 신나게 노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지 말고 오빠 옆에 와서 앉아. 오늘은 내가 살게. 기분 좋다. 따지지도 않았어요. 저한테 헤어지자고 하고 저렇게 기분 좋게 웃으며 노는 남자 잡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헤어지고 연락 한 번 안 했어요. 근데 한 달쯤 있으니 그놈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한 번만 보자. 지금 집 앞이야. 저는 한 대 때려주기라도 할 생각으로 나갔어요. 근데 헤어질 당시에도 저는 너무너무 좋아하다가 갑자기 차인 거라 얼굴 보니까 또다시 괜히 좋아지는 거예요. 마침 그 남자도 온갖 말로 절 꼬시더라고요. 그 남자랑 사귈 당시에는 통통했던 제가 마음고생으로 살이 10kg나 빠졌으니 달라 보였겠죠. 화장도 안 하던 제가 화장까지 하고 나갔으니 달라 보였겠죠. 오랜만에 본 친구들도 못 알아볼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흔들렸던 건지 제가 온갖 모진 말 다 하고 욕하고 다시 만나기 싫다는데도 무릎 꿇고 제발 만나달라면서 너 못 잊어서 힘들었어. 다음 달에 오빠 어머니한테 인사드리러 가자. 결혼하고 싶다. 이런 말로 살살 구슬리더라고요. 바보같이 믿었어요. 진심같이 들렸어요. 그리고 다시 만나기로 하고 어느 날 같이 있는데 그 남자 핸드폰으로 전화가 계속 오더라고요. 근데 안 받더라고요. 문자도 몇 통 오고 느낌이 이상해서 화장실 간 사이에 몰래 봤어요. 역시 여자친구였어요. 그 사이 여자친구를 사귀었더라고요. 아니, 저랑 헤어지기 전부터 이미 두 여자를 사귀었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자꾸 의심하고 귀찮게 구니까 정리하고 새 여자 쪽으로 기울었던 듯 합니다. 오빠 화났어요? 오빠 왜 그냥 갔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오빠 사랑해요. 왜 그래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런 문자들. 전 여자친구랑 싸운 김에 제 생각이 나서 찾아온 거였습니다. 와, 진짜. 처음엔 질투심에 그 여자가 미웠어요. 근데 계속 문자 오는데 그 여자도 피해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지금은 그 여자친구가 여자친구인데 전 여자친구한테 이러고 있는 남자친구를 둔 여자라 그 여자가 불쌍해지기 시작했어요. 예전 저를 보는 것처럼 그 남자한테 쩔쩔매는 게 말투도 착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남자한테 문자 한 거 티도 안 내고 따지지 않고 기분 좋은 척 했습니다. 그리고는 머릿속으로 그 여자친구 번호를 외웠어요. 근데 그때 또 그 남자 특유의 허세질이 발동하더라고요. 우리 애기 그동안 만나면서 오빠가 반지 하나도 안 사줬네. 내일 오빠가 반지 하나 사줄게. 예전 같았으면 괜찮아요, 뭘 그런 걸. 이러면서 넘겼을 저. 어차피 끝낼 마당에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오빠 그래놓고 또 안 사줄 거잖아요. 지금 오빠가 끼고 있는 반지 마음에 드니까 그거 저 주세요. 그 남자 좀 당황하는 듯 하더니 애써 쿨한 척하며 반지 빼주더라고요. 허세남 기질 발동. 집에 가는 길에 그 남자가 준 반지 사진 찍어서 그 여자 번호로 전송했습니다. 그냥 나랑 같이 있었다 그러면 못 믿을까봐, 나 만났다 그러면 예전 나처럼 또 그 남자 핑계에 속아주고 넘어갈까봐 확실한 증거 찍어서 여자분한테 보내줬어요. 그쪽 분 남자친구 어제 저한테 찾아와서 사귀자고 했어요. 어머니한테 같이 인사드리러 가자면서요. 저는 여자친구분 있는 거 모르고 알겠다고 하고 다시 사귀기로 했는데 알고 보니까 여자친구 있었네요. 저도 모르고 그랬던 거니까 저한테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예전 저처럼 그 남자한테 속을지도 모를 그쪽 분 생각에 반지 받아서 찍어서 보내드리는 거예요. 이거 어제까지 그 남자가 끼고 있었던 반지인 거 아시죠? 전 어차피 그런 쓰레기 같은 놈 만날 생각 없으니까 이제 선택은 그쪽이 알아서 하세요. 계속 예쁜 사랑하시든 아님 헤어지시든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인 것 같네요. 잠시나마 죄송했습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그 여자분 저처럼 바보 같은 여자 아니더라고요. 자기도 그딴 놈 만날 생각 없다고 고맙다고 연락 왔어요. 그 여자분 문자 받고 그 쓰레기 놈한테도 문자했어요. 오빠 잘 가고 있어요? 저 오빠랑 헤어지고 생각해봤는데요. 오빠 돈만 많지 허세남에 키만 크고 못생기고 예전엔 제가 뚱뚱해서 오빠 같은 남자 만났는데 살 좀 빼고 나니까 오빠 같은 사람이랑 같이 다니기 창피해서 못 만나겠어요. 어제 다시 만나기로 한 건 실수니까 없던 걸로 하고 연락하지 마세요. 라고 문자하니까 또 쿨한 척 문자 오더라고요. 그래,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해라. 이러다가 나중에는 여자친구한테 제 만행이 됐고 차여서 그런지 전화 줄기차게 오는 거 그냥 안 받았네요. 그 남자는 동시에 두 여자한테 차이고 페인됐다고 들었어요. 사실 그놈이랑 헤어지고 마음고생 심하게 하고 그립기도 하고 매일 울고 그랬었는데 그날 이후로 정 뚝 떨어지고 오히려 속 시원하더라고요. 미련도 없어지고. 고마워요 오빠, 이런 식으로 깨끗이 있게 해줘서. 그리고 오빠 돈 많은 건 알겠는데 이제 그딴 허세 좀 그만 떨고 다녀요. 못생겨가지고. 댓글입니다. 혹시 그 남자 소보로빵처럼 생겼음? 허세남의 돈만 많고 키 큰 그 남자, 내가 4달 전에 만난 남자 같네. 그 사람도 20대 후반인데 정말 쓰레기였지. 술 마시고 전화하는 거며 그래 좋은 사람 만나고 행복해라 까지. 왜 이렇게 닮았니? 같은 남자는 아니겠지? 그 남자 홍대 살고 방씨예요. 설마 동일 인물 아니죠? 이 사람은 자기가 회사 차리진 않았어요. 근데 정말 옷지적. 무슨 만날 때마다 이거 내 스타일이야. 이 신발은 별로다. 오늘은 좀 괜찮네. 이런 말 꼭 해요. 그러면서 지는 옷 못 입음. 맨날 똑같은 옷 입음. 그리고 내가 MCM 가방 메고 간 적 있는데 그냥 무난한 갈색으로 옆으로 매는 거였는데 우리 엄마 가방 같아. 이딴 소리하고 이 가방 맨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또 마지막에 헤어지고 나서 일주일이었나 2주일 뒤에 전화 왔는데 나는 그때 미안하다는 그런 말일 줄 알고 받았더니 밥이나 한번 먹자. 오빠가 쏠게. 라면서 능글맞게 굴길래 그냥 잘 살라고 끊었는데 그러고 나서 한 3시간 지났나? 문자가 오는 거예요, 그 남자한테. 근데 나 말고 다른 여자 이름 대면서 문자하네요. 방순아 보고 싶다. 이러면서 나 방순이 아닌데 오늘 너 생일이지? 미워. 이러면서 혼자 생쇼함. 그래서 참다 내가 문자 똑바로 보내라고 나 방순이 아니라고 했더니 거짓말하지 마. 밉다. 이러고 앉았고 진짜 얼마나 어이없던지. 그래서 내가 정신 똑바로 챙기고 다니라고 술 먹고 민폐 끼치지 말라고 그랬더니 다음날 술 깨고 아침에 전화하길래 거부했더니 네가 어딜 날 가르치려 들어? 옷도 못 입는 게. 라고 오더라고요. 진짜 어떻게 이런 놈을 만나서 사귀게 된 건지. 헐, 저 글쓴인데 홍대 살고 방씨, 맨날 똑같은 옷, 잔소리 심한 거 전 남친이랑 비슷한데 혹시 귀여운 척은 안 해요? 딴 거 다 참겠는데 못생겨서 나이 먹을 만큼 먹어서 귀여운 척 하는 거는 진짜 손발이 오그라들 지경이었어요. 귀여운 척 많이 했어요. 맞아, 못생겼어요. 아, 정말 결정적인 거 하나 있는데 이거 말하면 왠지 정말 신상 까질 것 같아서 못 말하겠네. 어라? 여기 뭔가 재미있어 보이는 댓글들이네. 그 반지 져주세요. 썰닭입니다. 우선 첫 번째 사연 같은 경우는 정말 드라마 같은 일이네요. 아니, 드라마에도 없는 일 같은데. 시아버지가 어린 아이를 데려오다니. 혹시 비슷한 드라마 아시는 분은 댓글 남겨주세요. 궁금하네요. 일단 여자분이 대단합니다. 자기 자식 키우기도 힘든데 잘하시려고 하는 거 보면 정말 두 분이 거꾸로 됐네요. 나머지 사연들은 일단 남자 말투가 밥맛이네요. 방순이 뭐 갖고 싶은 거 없어? 오늘 오빠가 돈이 좀 많거든. 하기 전에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방순아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할머니가 3,000원 줬거든. 하기 전에.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또 떨어졌네. 방구 너 요즘 왜 그래? 전교 2등이 뭐야? 하기 전에 구독하기 눌러주세요.